1495년 12월 창덕궁 대조전.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궁궐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썩는 냄새. 아직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냄새의 근원지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그것도 조선의 왕 성종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한 성군. 조선의 제도를 정비한 위대한 왕. 12명의 여인과 관계를 맺고 28명의 자녀를 낳은 남자. 그가 지금 39세의 나이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역사책은 그의 업적만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화려한 업적 뒤에 감춰진 한 남자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요구한 의무. 그 의무가 만든 비극. 그리고 52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논쟁이 되는 그의 죽음. 오늘 이야기는 사건 자체보다 왜 조선 최고의 성군이 그런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1469년 11월 28일 13살의 소년 자을상군이 창덕궁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왕이 될 운명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종의 조카였고 덕종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예종이 재위 1년 2개월 만에 급서했기 때문입니다. 후사가 없었습니다. 왕실은 급히 후계자를 정해야 했고 정희왕후 윤씨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을상군을 세자로 삼으라. 이렇게 성종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종은 정통성이 약했습니다. 왕의 아들도 아니었고 형제 중 장남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완벽해야 했습니다. 더 성실해야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13살 소녀는 그날부터 조선 최고의 모범생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종은 정말로 완벽한 왕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법전을 정비했습니다.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조선의 모든 법과 제도를 집대성한 법전. 이것이 완성된 건 1485년 성종 16년의 일입니다. 조선은 이제 완성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종은 이상적인 성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왕에게는 또 다른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후사를 잇는 것. 조선에서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정치가 아니라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왕실을 유지하고 나라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종은 끊임없이 여인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성종의 여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비 공예왕후 한씨, 폐비 윤씨, 정현왕후 윤씨, 후궁수계 홍씨, 수경심씨, 귀인 정씨, 수계 엄씨, 수계 성씨, 수계 권씨, 수건 이씨, 소영 윤씨, 수건 한씨. 총 12명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28명. 왕자 16명, 공주 12명. 조선 역대 왕 중 최다 기록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정말 성종 개인의 욕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실이 요구한 의무였을까요? 사실을 보겠습니다. 성종의 첫 번째 왕비 공예왕후 한씨는 1474년 승하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채로. 두 번째 왕비 윤씨는 질투와 도끼로 유명했고 결국 사약을 받았습니다. 훗날 연산군의 어머니가 되는 그 윤씨입니다.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 윤씨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왕실 입장에서는 위기였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후궁이라도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왕실의 존속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성종은 계속 후궁을 들였고 계속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건 개인의 방탕함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이 요구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1490년대 초반부터 성종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반복됩니다. 상께서 기력이 쇠하셨다. 열이 나고 식은땀을 흘리신다. 하체에 부종이 생겼다. 소변을 보기 어려워하신다. 피부에 종기가 생기고 낫지 않는다. 내의원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처방을 바꾸고 약재를 구하고 침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이 증상들을 분석하면 몇 가지 가능성이 나옵니다. 첫째, 만성신부전.
부종, 소변 곤란, 전신 쇠약은 신장 기능 저하의 전형적 증상입니다. 둘째, 당뇨병 합병증. 과도한 성생활과 스트레스는 대사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매독 3기. 피부 궤양, 전신 쇠약, 악취는 매독 말기의 특징적 증상입니다. 학계에서는 세 번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기도 합니다. 다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기록이 병명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이렇습니다. 성종 13살의 즉위, 정통성이 약해 완벽해야 했던 왕. 경국대전 조선 시스템을 완성한 업적, 12명의 여인, 28명의 자녀 왕실, 혈통 유지를 위한 의무. 건강 악화 14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상 증상. 여기서부터는 인물보다 구조를 정리하면 훨씬 선명해집니다. 조선은 성리학 국가입니다. 왕은 도덕의 표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은 혈통을 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때로 충돌합니다. 성종은 이 충돌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1494년 성종 25년 왕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실록 기록입니다. 상의 몸에서 악취가 난다. 궁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워한다. 피부가 헐고 진물이 난다. 약을 써도 효과가 없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것은 조직 괴사의 징후입니다.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피부와 근육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매독 3기였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의 말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두 가지가 복합된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종은 1년 넘게 이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왕은 공개적으로 고통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는 여전히 정사를 돌봐야 했습니다. 경연에 나가야 했습니다. 왕의 위엄을 지켜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대조전에서 신음했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성종 2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물론 조선에서는 그냥 동지가 지난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종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39세였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이 대조전에서 승하하시다. 병명은 없습니다. 원인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랜 병으로라는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왜 병명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조선에서 왕의 병은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특히 성적인 질병이 의심된다면 더욱 그랬습니다. 왕이 방탕해서 병들었다는 이야기는 왕실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다음 왕의 정통성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오랜 병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야사가 채웠습니다. 성종은 여색으로 죽었다. 성병으로 죽었다. 산채로 썩어 죽었다. 이 이야기들은 사실일 수도 있고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성종은 왕이라는 자리가 요구한 의무를 다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종이 죽고 나서 조선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다음 왕은 연산군입니다. 폐비윤 씨의 아들. 어머니가 사약을 받은 그 아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고 복수를 시작합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로 이어지는 피해 숙청. 조선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시기가 열립니다. 성종이 만든 완벽한 시스템은 그의 아들에 의해 무너집니다. 이것이 성종이 남긴 두 가지 유산입니다. 하나는 경국대전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완성된 시스템. 다른 하나는 연산군으로 이어지는 왕실의 피극.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관점은 이것입니다. 역사는 결국 한 사람의 영웅담이라기보다 그 시대의 조건이 만든 선택의 기록입니다. 성종은 성군이었지만 동시에 시스템의 희생자였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요구한 완벽함과 왕실이 요구한 혈통 유지. 그 사이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39세에 죽었습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건 그의 업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그의 고통입니다.